투자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아침엔 투자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시장이 약한데 네. 근데 하나 희망적인 건 희망적인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까지 그래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0.3% 하락입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음, 뭐 시장이 사실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뭐 이런 거에 이제 약간 어제는 좀 좀 서운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동아시아의 사총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만 어제 네. 힘이 없고 다들 막 국가 사상 최고치라고 경신, 하고 네. 중국은 뭐 10년 만에 주식시장이 불타오른다고 하고 서운했는데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버텨줘서 감사하다. 왜냐면은 오늘 아까 빠지는 속도로 더 빠졌으면 이거는 이 기술적인 매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 다행이고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힘들죠, 여러분들. 국제 정세까지, 그럼요. 정치까지 네. 다 볼 게 너무 확인을 해야 많아요. 되는데 네. 저는 6개월 전에 기억나요?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만났을 때 거의 뭐 이게 외교적으로 결례 아니냐 수준까지 갔었던 진짜 그랬죠. 맞아요. 상황이었다면 오늘 주가나 뭐 유가 더 힘들어졌을 텐데 그래도 두 사람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뭐 3자 회담을 이제 준비하고 뭐 2주 안에 뭐 이런 푸틴까지 얘기. 만날 네. 수 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 양전했네요. 양전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계속 좀힘좀 이렇게 내주기를. 약속에 또 10시라고 생각을 하고 1시간 동안 이분께 우리들의 궁금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날 조금 일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줌 박지훈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요정이라고 이제 닉네임처럼 아유. 말씀드리는데 제 스튜디오 예. 쪽이 준비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네. 물론 이제 힘내자고 이제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네. 거짓말처럼 시장 반등을 아유 하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약속의 10시네요. 네. 일단은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계속 매도를 일삼았는데 일단 한 40분 정도 지나면서 약간 낙폭과대 종목들을 조금 줍줍하는 느낌의 어떤 외국인 스탠스가 수급상에서 현물 수급에서 좀 변화가 좀 보였던 모습이고요. 이 흐름이 오후장에 좀 이어지는 흐름이 좀 이었으면 좋겠고 전략 후강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고 일단 최근에 한국 시장은 약간 예를 들어서 저는 PB의 오늘 역할로 한번 살짝 탈바꿈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객장에 있으면 정말 고객들의 원성도 들을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냉정하게 보자라면 글로벌리 어제 보면 대만, 일본 굉장히 좋았던 네. 중국까지도 그런데 한국은 소외되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간사한 거죠. 왜냐하면 7월까지 보면 한국이 한 30% 이상 YTD로 보면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단연코 네. 앞에 있는. 그러면 그 당시에 7월까지의 성적표를 쭉 한번 순서를 한번 체크해 보면 네. 일본이 대만이 중국이 아마 한 자릿수 상승률일 겁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되면서 한국은 한 마이너스 한 2, 3% 마이너스입니다. 일본, 대만, 중국 다 아마 6% 내외에 아마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은 너무 화가 나는 그러면서 이제 핑계거리를 뭐로 잡냐면 일단 PPI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네. PPI는 소위 말해서 CPI의 선행지표 아니니 네. 그러면 이 공급자의 어떤 물가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니 그러면 다음 달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CPI 걱정되죠. 네. 그럼 물가가 튀어오른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또 8월에 또 많은 스케줄이 준비돼 있잖아요. 네. 잭슨홀도 있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또 관세 영향이 또 네. 있는 거죠. 철광석, 알루미늄 이런 게 나오면서 자동차도 조금은 피해 섹터로 분류되지만 근데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 환율이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환율이랑 그쪽에 약간 상쇄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의견. 근데 좀 아픈 손가락이 좀 있죠. 전력기기 테마가 사실은
K 증시에서 버팀목이었고 자존심의 어떤 종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단합기, 그죠? 그들이 조금 네. 빠진다. 야, 이거는 조금 투심이 훼손될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물론 뭐 언론 보도긴 하지만 원전에 관련된 네거티브 뉴스 플로우들. 야, 이거는 뭔가 알맹이를 쏙 빼야 먹을 만한 한국의 K 원전의 정말 텃밭이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한테 뭐 여러 가지 더 수주 이 베네핏을 더 약속했다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어.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투심이 약간 훼손되는 사실 오늘은 좀 약간 굵직굵직한 ETF가 신규 상장하는 원전 섹터 네. 좀 의미 있는 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상장하는 날 이렇게 두들겨 맞아버리면 음. 아 이거 좀 뭔가 기억이 K 안 나죠. 증시의 주도주 하나 원전 탈락. 그러니까 이 탈락이란 단어가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는 게 저번 주 실적 시즌하면서 화장품 탈락됐잖아요. 아. 네. 또 맞아요. 원전 또 탈락된다. 어. 또 전력기기 탈락된다. 그러면 하나만 가져갈 게 없어요? 없어요. 아 물론 있죠. 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오늘 사실은 중국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네. 컨텐츠, 뭐 드라마 요거에 대해서 뭔가 불은 좀 지펴주고 있다. 아. 그래서 중국 차이나 스토리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예를 들자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급등. 그다음에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CJ ENM의 바닥론 오늘 좀 올라오는 흐름들 또 네. 엔터도 올라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 즉 객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다소 간접적으로 체험을 전달해드리면 혼돈스러운 고객도 여러분들도 그 증권사 직원도 혼돈스러운 그러면서 깔려 있는 저변의 그 마음은 양도소득세 언제 줄 거야? 언제 50으로 다시 정책이지. 이런 그렇지. 것들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 삼박자가 이 여당에서 좀 안 맞춰주니까 시장에서는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사실은. 네. 네네.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좀 적확해 보이는데 네. 부장님 어제 이제 왜 우리만 이거에 이제 뭐 사후에 다 분석이긴 합니다만 이유를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우리는 미리 올랐잖아.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좀 더 앞서서 가보면 음. 우리 미리 오른 게 아니라 우리 그 전 시즌에 너무 못 갔었잖아요. 아, 그렇지. 또 서운할 수 있지. 꼴찌 하다가 네. 그못 갔던 거 올랐던 거잖아요. 음. 이렇게 따지면 이게 미리 올라서 안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자, 이게 제가 네. 한 장으로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매도, 그러니까 시장에 왜 빠져? 음. 아니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 그거는 네. 그러면 뭔가 톤이 다운된 거다. 아. 증시 분위기가 좀 앉았다라는 건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이거를 얘기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대주주 양도세를 세금을 냅니까? 안 내요. 네. 그러면서도 주식을 판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주가가 3천을 넘지 못했던 크나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제도라고 하는 거. 10년 전에 우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허들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10분의 1 토막됐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도 5천 시대를 얘기를 해? 뭔가 안 맞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수라는 것이 만약에 큰 목표라면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죠. 인덱스가 오르면요. 거래량이 늡니다. 네.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이번에 거래세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거래세 증가됩니다. 그럼 충분히 세수 확보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나라가 얻게 되는 세수 얼마 정도 벌까요? 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 벌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1,000억이란 돈도 지금 못 받을 것 같은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이 왜 그러냐면 지수가 계속 3,100에서 계속 답보 상태 가잖아요. 미국이나 저기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지금 대만에서는 지금 어닝에 대한 다시 자신감 또 일본에서는 다시 잃어버린 30년의 대탈출을 지금 얘기하는 굉장히 그러게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 시장 자금이 지금 일본과 대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없게도 한국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올까? 같은 이머징으로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들어가고 하이닉스, HBM이 굳건한 자리를 자리매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들, 테크, 아시아 테크 쪽으로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 대만으로 가지 한국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 왜?
바로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의 아킬레스건은 그동안 10년간 우리 경험했거든. 이것 또한 학습 효과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다? 거래량 감소됩니다. 여러분 글로벌리 해외 주식을 투자 전략을 지금 시황을 쓰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한 장표에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신뢰예요. M2의 긍정적인 이 텃밭은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믿고 있어서 네거티브한 지금 시황 전략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국도요. 예탁금 시장 규모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계좌에 돈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그널만 긍정적인 시그널만 내러티브가 보여주면 정책적인 발맞춤만 딱 해주면 이거 그대로 자금 들어옵니다. 그 연금 제도의 개선, ISA 등등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는 뭐 세제 개편이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희망은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보여줘봐. 명확한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 이걸 지금 시장에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사요. 물론 단기적으로 빠지면 오늘처럼 아침 9시 40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네. 그게 롱머니인지 단타 자금인지 그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감소되는 순간 바로 거래세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당국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수 확보 목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톤다운 왜?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니까 수요 공백의 우려가 생깁니다. 글로벌리 일본과 대만과 중국은 저렇게 판정승을 거둔 상황에도 한국은 정말 외톨이가 될 수가 있고 저 방 한켠에서 질질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나 7월까지 한국이 좋았잖아 라고 외국인들이 말한다면 오케이 그거는 어그리합니다. 충분히 어그리하죠. 그런데 글로벌리 커플링 현상에서 한국만 외톨이 될 가능성 아니 쟤네들이 5% 오르면 우리 2% 오는 거 어그리 한다니까요. 왜 7월까지는 좋았으니까. 네. 근데 걔네 5% 오르는데 우리 마이너스 2%다. 이거는 용납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네. 오늘 또 준비된 자료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네, 나쁜 회사 이퀄 좋은 주식이거든요. 예. 이해돼요? 네, 딱 제목만 보면. 예전에 한창 여자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남자 좋아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매력적. 나쁜 회사는 좋은 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뭐 이런 네.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이런 건 우리가 그런 많이 식으로 매크로에서 악재가 오히려 봤잖아요. 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그런 느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종목을 얘기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네,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은 전 아니라고. 나쁜 주식이죠. 나쁜 주식. 나쁜 주식. 근데 그런 나쁜 주식이죠. 그러니까 나쁜 회사예요. 나한테 수익을 안 안겨주니까. 그렇지. 나한테 왜냐면, 수익을 안 주면.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고 삼성전자는 나쁜 회사였던 건데. 근데 이 정도 약간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긴 하지만 좋은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도 주는. 다시 외국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최근에 좋은 주식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게 인텔입니다. 인텔. 인텔은 사실 나쁜 회사죠. 다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네. 애플은 나쁜 회사입니다. 왜? AI 투자에 가장 더딘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실망을 주가도 다포 상태였고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나쁜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주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좋은 주식의 요 좋은은 수익률 측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네. 그 역발상 투자라는 키워드의 책 제목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면 그 역발상이라는 그 제목의 어떤 그 외국계 서적도 네. 있고 우리나라 서적도 있는데 한 10대 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나쁜 회사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선결 조건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네. 여기는 제가 테슬라를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없는 회사죠. 네. 이게 사실은 나쁜 회사죠.
우리 고객들에게 물려있는 예, 분이 그렇죠. 수익률 계시고. 자체가,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하나의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계약을 몇 가지 체결을 하는 것들이 뉴스에서 확인됐죠. 네. 왜 그럴까 갑자기? 왜냐하면 MP 머티리얼스와의 공급 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등등의 뭔가 히토리로부터 뭔가 확보가 되니 나는 옵티머스 로봇 생산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의 사업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론 TSMC로 손 잡을 수도 있겠으나 약간 투트랙을 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하 뭔가 테슬라도 서서히 지금 당장보다는 삼성전자의 한두 달 전 버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큰 그림은 이거죠. 자, 우리가 8월과 9월 좀 짧게는 7, 8, 9월이 글로벌리 특히 미국 주식에서 수익률이 월별로 보면 안 좋았던 계절이죠. 그런데 지금 9월 17일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저희 NH 하우스 뷰는 여전히 PPI가 CPI를 건드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연내 금리 인하는 2번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 야, 너 지금 PPI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그럼 PPI를 보는 순간 뭘 느꼈어? 그럼 이코노미스트나 어떤 해외 주식 전략가들은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CPI에게 영향을 미치면 연준이 스탠스가 바뀌는 거 아니야? 또 관세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돈을 내야 되죠. 또 미국 기업도 일부 돈을 내야 되겠고 네.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을 여전히 불스마켓이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PER 23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장을 외치는 그들의 긍정론의 저변은 뭐겠습니까? 탄탄한 소비예요. 미국 시민들의 탄탄한 소비가 아직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 꺾이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있는 구석인데 만약 그것이 관세 영향이 그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면 네.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고용까지도 만약에 흔들리는 순간 연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동결하거나 뭐 다시 금리 인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다시 폭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약간 부정론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이들은 이렇게 역질문을 합니다. 아니죠. 만약에 소비 가계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연준이 그때 움직입니다. 바로 연준의 피벗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준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연준의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건 저희 하우스비는 금리 2번 정도 인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역사적 데이터는 8, 9월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통계적인 데이터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올해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역발상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 위험이 적은 대형주에 해당되는 전략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좋고 낮을 때 매수하고 오를 때 매수하지 않는 전략을 역발상 투자 방식이라고 봐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지금 K 증시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네. 여당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지금 뭔가 기재부랑 뭐 대통령실이랑 뭔가 의견이 좀 약간 답보 상태예요. 뭐 네. 그냥 의견이 달라지는 다른 건가? 막 좀 약간 저는 저 정치를 잘 모르지만 뭔가 명확한 답이 지금 안 내려지는 거고 그러면서 신문에서는 뭐 모든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가? 언제? 그 9월일까? 지금 당장 다음 주인가?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뭔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을 짤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당 관련돼서도 명확한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네. 중개형 IS 계좌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툭 던지기만 했고 구체적인 시행이라든지 전략도 뭐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상황이어서 주가는
기업에는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으나 투심이 훼손되어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나쁜 회사들이 꽤 한국 시장에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PER 23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종목들을 쭉 한번 펼쳐보십시오. 모든 미국의 나스닥 S&P 500 종목들이 다우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을까요? 전혀 아니다. 상당히 그 지수대를 올렸던 장본인들은 아마 상장사 주식 중에 한 15% 종목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나머지 85%의 종목들은 답보 상태이거나 아니면 인덱스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을 아마 형성된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미국에서 사실은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만약에 박스권 내지 재미없는 모습이 나와도 오히려 전략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소외됐던 종목들을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면 이게 그냥 우리가 다 교과서적인 얘기로 그냥 제약바이오 사고, 그다음에 금리 때문에 약간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있었던 기업들 좀 사고, 네. 뭐 이런 약간 교과서적인 전략 말고 쭉 한번 종목들을 부지런히 한번 차트를 좀 열어보기도 하고 네임밸류 있는 것들, 여러분 전혀 몰랐던 기업들 찾아보지 마시고 이 정도 기업들은 내가 알지, 근데 주가가 굉장히 허덕였네, 이런 종목들 한번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분도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버스 투자가 아니라 그냥 네. 온전히 현금으로 지금 상당히 한 60% 70%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큰 틀에서 보면 완전 한국은 그냥 쉘 그냥 안 돼. 이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네. 한번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하실 시기가 아닌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불확실성이 지금은 좀 있어서 그렇죠. 전략을 크게 짜기가 약간은 좀 어렵고 주도주라고 했던 부분들도 아까 뭐 탈락 말씀해 주셨는데 뭐 원전 얘기도 뭐 있었죠. 하나씩 탈락이 네.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회에 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뭐 매매 전략 요거 장표가 또 있어서 주간 전략 이런 네.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테슬라 장표 보여드리지. 두 네. 번째 이제 예시가 이제 애플 같은 이제 장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할게요. 네, 애플도 나쁜 회사인데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것들. 자, 이제 제가 쭉 한번 이제 연습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좋아요. 네. 여러분 주식 일기 한번 쓰세요. 주식 일기 쓰시는 분들도 주식 있어요. 일기. 주식 일기 네. 뭐 사고 팔고 언제 매매 사고 매매일지 정도 쓰신다고 보면 그러니까 될까요? 매매일지는 내가 매매한 거를 쓴 거라서 아. 뭐 큰 교훈은 없는데 이 오늘 뭘 할까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장이 9시에 한국 시장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개발세발 글씨 예쁘게 또박또박 안 쓰고 그냥 메모지에다가 이런 흐름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내가 가상의 매매를 한번 쭉 한번 하는 게 한 5분 저의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쭉 한번 적어서 만약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몇 번 맞잖아요. 야, 내가 샀어야 맞아. 되는데. 그러니까요. 샀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약간 자신감이 거기서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약간은 좀 약간 살을 붙이긴 했는데, 네. 자, 지난주에 선방했던 게 뭐냐? 냉정하게 보면 물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재미는 없습니다만 2차 전지 좋았고 반도체 소재 좋았고 수소, 야, 이거 수소를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재생 쪽입니다. 신재생, 그래요?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풍력이 풍력. 좋습니다. 그래서 이 OBB 관련해서 쭉 약간 뭐 파생되는 얘기긴 하지만 네. 약간 수정 법안들이 인센티브 약간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유연해졌구나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신재생 쪽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 시장에서는 그나마 적용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OCI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양광. 그 종목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가고 있어요. 참 억울한 놈이 하나 있죠. 바로 한화솔루션. 2분기에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참 잘못했죠. 컨콜을 했는데 정말 솔직한 회사입니다. 반대로 보면 3분기도
불투명합니다라고 아. 얘기를 해요. 그냥 고해성사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무려 한 15% 이상 급락하는 아이고. 모습들이고 지금 글로벌리 신재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은 지금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닫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재미없는 모습들인데 수소도 마찬가지 그런 띠으로 올라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바이오. 근데 여기 이제 화장품 아직 이탈은 아닌데 이탈 조짐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화장품 섹터 애널들이 레포트가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들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종목이 나쁜 주식이 된 겁니다. 나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은 어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톤 다운이 아니라 톤 업이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만약에 K 증시가 조금 올라가면 제가 볼 때 드라마틱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체크해보자라는 거죠. 자, BOE 견제로 디스플레이 상승인데 네. 상승분을 상당히 많이 반납했어요. 네. 시장도 안 좋았고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 그런데 시세 마무리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터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하반기 여전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빠지면 사야 되는 섹터는 엔터다. 오늘 이거는 엔터 좋습니다. 네, 맞아요. 명확하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뭐 약간 이 자신감을 또 주는 뉴스가 있죠. 무이자 입국에 대한 내용들은 뭐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네. 요것도 중국 사절단이 이건 좀 일정 겹치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기간이랑 이 중국 사절단 8월 24일 방문이랑 겹치네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본 거죠. 야 이거는 좀 잘하고 있다. 왜? 외교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즉 제 삐지지 않도록 균형을 외교의 균형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정치 얘기 안 하겠지만 어제 뭐 강경화님도 이렇게 주미대사가 해주셨죠. 이게 네. 사실은 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또 안 좋게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권의 전략은 네. 균형감 있는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엔터 그다음에 파노에서는 게임 그다음에 반도체도 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 매출이 높은 장비사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자면 SNS 텍이 아마 오늘 오를걸요? 제가 아직 안 봤는데 네네네. 중국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아마 오릅니다. SNS 텍이 아마 뭐 반도체가 요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파크신댄스, 뭐 PSK, 뭐 주성엔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컨텐츠는 뭐 당연히 있어야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SM이 이제 그 2대 주주가 텐센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저는 혹시 아이들이라고 아세요? 그룹? 예, 알죠. 알아요? 제가 미연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래퍼죠, 그분이. 아니 이제 소연이 래퍼시고, 소연이가 래퍼고. 소연이 이제 작곡 랩, 네. 노래도 다 한다. 그래요? 예. 우기 아세요, 우기? 우기가 아마 중국에서 오신 분 야, 아닌가요? 아시네. 이렇게 하는 클락션. 예. 다 알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아이들에 소속된 우기가 중국 웨이보 팔로워가 1000만이 넘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큐브엔터 소속입니다. 큐브엔터. 큐브엔터 요쪽도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SM만 얘기하고 JYP 하이브 뭐 이런 쪽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큐브엔터도 약간 중소형이긴 하지만 이쪽도 한번 뭐 괜찮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얘기들은 쭉 여전히 바이오인데 요쪽 리가캠, ABL, 올릭스, D&D 파마텍 요쪽이랑 여전히 좋게 보는 흐름들이고요. 뭐 요거는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전선업체 부정적인 이 철강 관세 이슈 때문에 요거는 좀 부정적이어서 조금 이게 빠졌다고 해서 매수 전략을 취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요거 한번 조금 더
탐방 노트가 있어서 한번 큐브 조금- 엔터를 네, 좋아요. 큐브 엔터.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럴 때 좀 저도 같이 좀 들고 근데 좀 뭐- 같이. 이게 사실은 이런 갔다 와도 네. 실제 이게 페이퍼는 저희 이제 스몰캡에서 작성하니까 네. 그 의견을 조금 제가 발췌해서 갖고 오면 네. 일단 아이들 지금 이름이 아이들이야? 여자 여자 아이들. 아이들.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여자 네, 아이들 아. 그래서 역시 맞는 여기도 것 같은데. 중국인 멤버 그냥 아이들 아니에요? 아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로 시작을 했다가 여자가 아이들로. 빠지고 아이들. 아이들로 아, 바뀐 그래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아. 우기 기자님이 맞아. 네. 우기가 역시 저는 우기 사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우기요. 아 진짜. 네, 이름이 우기지. 우기가 뭐야? 뭐 우기건기. 우기건기. 어쨌든 아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아이들이 네. 뭐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니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참 재밌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최대 주주 주식 매입 51억.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100억 원. 여러 가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이쪽도 큐브 엔터도 만약에 이런 한류 관련돼서 엔터 쪽 컨텐츠 쪽에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면 요것도 요것도 요 정도도 잘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네. 뭐 앞장도 하나 더 보는데 이건 아시죠? 아유. 아 캐데오는 뭐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거의 있으셔서 뭐 재무 씨가 제일 먼저 그렇죠. 안것 뭐 같은데? 알긴 알았는데 봤다고? 이제 뭐 주변에 이제 형님들 큰 형님들도 다 아는 순간 이제 아, 이거 트렌드가 중심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요? 네. 화장품 음식료 엔터의 어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네. 것들 한번 다시 한 말씀 드려보니까 요거는 네. 그냥 러프하게 총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기승전 종목이니까 종목은 어떤 종목 해야 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네임밸류 있는 것들 잘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오늘 개인 매수세도 있겠지만 아마 의미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올다모 음. 무신사가 상장한다고. 아 맞죠? 무신사. 네. 네. 무신사. 그러니까 무신사의 그 밸류에이션이 네. 물론 뭐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10조 육박하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요?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뭐 상당한 가치를 평가받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반대 같습니다. 쪽에서는 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 니네가 그런 뭐 더 얘기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보여준 게 좀 적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네. 부장님 캐대언 관련하고 이게 중국의 어떤 좀 호재 반영해서 엔터가 좋냐 그런 컨텐츠가 좋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아니니까.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캐대언 IP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목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약에 드린다면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무려 장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12%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야 오늘 뭐 어떤 종목 뭐 큐브 엔터는 오늘 어때요? 아까 저 장표에서 얘기는 했는데 아이고 귀엽네요. 1% 1% 상승. 네. 요 정도인데요. 우리 미연이 좀 더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엔터 대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데 하이브는 요즘 어떻을까요? 하이브 오늘 좋습니다. 4% 하이브 좋아요?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좋네요. JYP 하나만 더 봅시다. 네. JYP. 아, JYP가 너무 빠졌었어가지고 JYP가요? 저번 주에 한번 폭락이 한번 오지 않았나요? JYP가? JYP. 그게 그거잖아요. 스트리트 컨센의 어떤. 그렇죠. 음. 예, 그래도 뭐 많이 네. 되돌리고 오늘은 있고 1.5%. SM 하나만 더 봅시다. 네. SM. SM SM까지. SM까지만. 오늘 아무튼 시장 대비해서 오 3%. 야,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차트 지저분하죠 엔터가. 그러니까 방금 홍선호 네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닝 시즌에 차트가 지저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상박, 뭐 긍정론과 부정론자와 또 실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또 저가에서도 매수하려는 이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사실은 엔터가 네. 실적 시즌 때 이미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일단 스트리트 컨센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저 바닥에 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대가 아예 없어. 워낙 톤이
다운됐고 심지어 기본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도 이미 다운. 컨센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어떻다? 적다. 앞서 말씀드렸던 역발상 투자 전략에 합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나쁜 주식이지만 나쁜 기업이지만 이제 톤이 만약에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물론 정책적 효과의 모멘텀 발로 오르겠지만 실제 장벽을 좀 열어주면 충분히 어닝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는 조금 뒤처지겠지만 긍정적인 어닝의 역할도 할 수도 있겠다. 드라마 납품이요. 연간 12개 제작하다가 13개, 14개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닝의 효과가 굉장히 20-30%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터가 아니라 엔터도 마찬가지로 드라마 제작사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는 것들은 여전히 소비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엔터보다는 전 드라마 유통사, 드라마 제작사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빈집이에요. 부장님 근데 이제 앞서서 차트가 약간 지저분하다라는 지저분. 표현을 네네네. 이제 써주셨는데 그 얘기는 뭔가 좀 단타로 보는 맞아요. 투자자가 맞아요. 많고 요걸 왜냐하면 뭐 관세에서 좀 벗어났다 요럴 때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좀 불안할 때 여타 종목들 투자하기가 좀 불안할 때 최근에 보면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장기로 좀 마음 놓고 신뢰성 있게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안 도인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또 시즌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또 랠리가 엔터 쪽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놓기에는 좀 아쉬운. 근데 왜냐면 3분기 실적이 좋다 한들 3분기 성적표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추석 끝나고 그렇죠. 10월, 뒤에. 10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8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2달 정도의 갭이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모멘텀이 8월 한 24일까지는 제가 볼 땐 주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절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는 경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닝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그거를 바닥에서 다 입 쫙 벌려가지고 받아 먹었던 자들도 어느 정도 그 갭을 다 메꾸면 아마 매도 욕구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갭을 메꾼다는 얘기는 수익률로 보면요 15% 나와요. 그러면은 이장에 지금 정책적인 입법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불안한 이런 네. 상황에서는 15% 땡큐죠. 어우, 너무 그러네요. 맛있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약간 전략, 특히 트레이딩 이 영역에서는 충분히 물론 이 찬티로 도배해서 나는 길게 가져갈 거야. 그러면 돈 워리. 네. 근데 사실 K 증시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그러게. 네. 조금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략도 충분히 취하시려는 스마트 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요쪽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유명세가 많은 옆집도 알고 저기 저 앞 동네까지 아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네. 빈집이에서 한번 그렇구나. 네. 네. 이그쪽 수익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용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수인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풀지훈 부장님, 박지훈 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0.29%, 0.65% 하락하면서 글쎄요, 약속의 10시 이후에 약간 또 조금은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좀 지켜보죠. 그러니까요. 네. 좀만 더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예, 일단은 뭐 관세가 이제 계속 우리
매크로 지표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고 상호 관사가 이제 8월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CPI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월 미국 물가 지표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CPI는 안정이 됐죠. 하지만 PPI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기준. 당연히 가격 전가를 시키겠죠.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러면 오히려 고객 충성도가 높은 킬러 컨텐츠, 킬러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겠죠. 아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내가 매주 쓰고 있는 제품이 내가 11,000원 올린다고 해서 그 제품을 안 쓰겠어요? 쓰긴 쓰는데. 써요. 써요. 아유, 1,000원 올렸어. 나 안 써. 뭐야 하는 거야? 이런 식은 안 하지 않겠냐. 맞아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있어서 쇼티지가 있어서 충분히 가격 협상력이 있는 기업.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전력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HBM 입장에서는 저가형 HBM이 아니라 약간 고사양 하이닉스가 아직은 그래도 가격 협상력이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미국 테크 밸류체인에 연계된 기업 네. 그리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성장주 요건 네. 이제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긴 했는데 뭐 요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항상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유가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우스뷰가 공식 의견이 좀 나와서 자 우리 FICC에 유가 담당 원자재 담당하시는 황병진 연구원님의 레포트를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판단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날 뭐 오랫동안 회동을 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뭐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뭐 우크라이나도 뭐 3자 뭐 회동을 한다라고 네네. 오늘 뭐 그렇죠.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이 어디죠?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주고 뭐 내주고 내줘야지 뭐 푸틴을 이렇게 원하지만 그건 이제 결론은 젤런스키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종전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다. 그 포기할 수 있을까? 그 푸틴이 영토를 만약에 푸틴이 종전을 허락해주면 푸틴은 이제 소위 경쟁력 상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큰 그거를 내어줄까? 어쨌든 전 중기적으로 계속 이 전쟁 무드는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단기 원유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네. 만약에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가 후퇴가 되면 그런데 결국에는 하반기 동안 유가의 $50 선을 위협하는 즉 $50 이하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런 하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저희 하우스의 뷰고요. 뭐 전체적으로 EIA에서도 전망을 그렇게 내놨듯이 공급상 우위다. 공급 우위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논리를 이거 훼손될 수는 없다. 충분히 이런 것들 판단해 보면 유가는 그러니까 이거 왜 유가를 $50 위협하는 내용들을 왜 말씀드린 거냐면 워낙 지금 CPI다 물가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 뷰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저게 좀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조금 있겠어요.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는 국장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약간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ADR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80에서 보면 사면 좀 먹을 확률이 크고 120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면 좀 나름대로 배불리 꺽하고 트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까지 왔다 이겁니다. 코스피가. 약간 어떻게 보면 과매도일 수도 있겠다. 많이 팔았다. 코스닥은 어때요? 똑같아요. 코스닥도 물론 이 지하 벙커가 있죠.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만 약간 밑을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 지하에 비해서 그렇게 막 올라온 것도 뭐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참. 우리가 네. 지난 4월 아주 아픈 계절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이때 줍줍하신 분들은 정말 해피했을 거예요. 아 좋다. 그렇죠. 이 그림 보세요. 예, 요 그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지지부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벌써 슬금 밀리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네. 자, 이제 ADR 2 구간에서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잘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또 다시 줍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이제 9월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를 쭉 이제 출퇴근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부정론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정론자가 네. 뭐 그러니까, S 공포입니까? 약간 그러니까 썸네일이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8, 9월은 어디 놀러 갔다 오십시오. 뭐 이런 썸네일도 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에서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름만 대도 네. 그분들이 저는 8, 9월 안 좋게 봅니다. 그 근거들을 쭉 한번 봤더니 영상을 플레이를 눌러서 쭉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의견. 네. 약간 8, 9월은 슬로우 다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인데 그 이면에는 뭐 어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밀국의 밸류에이션 얘기들, 그다음에 CPI에 대한 얘기들, 또 금리나 관련된 연준의 스탠스가 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기승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야말로 정말 챔피언이죠.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보여지는 기업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그 성장성에 대한 확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 와중에 올리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리서치의 뷰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목표를 더 올리는, 근데 그 레포트를 쭉쭉쭉쭉 읽다 보면 이거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네. 예를 들자면 이수페타시스 네. 목표가 7만 1,000원을 올립니다. 근데 오공장 증설분이 4분기부터? 근데 여기 누구랑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엔비디아, 빅테크와의 지금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납품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죠? 두산 바닥에서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야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와 납품하는 순간 주가가 완전 V자 반등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에 오늘 보면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해서 가격 인상 뉴스도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확인했는데 엔비디아 목표가를 외국계 증권사도 조금 올립니다.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향 한국 기업들도 같이 밸류체인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것들. 자, 반도체 소재 업체들 목표가 올립니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이거 좀 보십시오. 자, 쭉쭉 레포트 읽어보면 이제 하반기서부터 실적 가시성, 그 다음에 파운드리랑 소재 공급 기대감, 그 다음에 그동안 쩔어 있었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면 충분히 주가는 좀 레벨업 됐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 하우스뷰에서는 조금 더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줬다. 네. 조선주는 아직 그래도 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탈락이 아니다. 아픈 화장품 조금 이탈 조짐, 그다음에 원전도 뭔가 이탈되는 거야.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뭔가 노이즈 발생. 믿을 건 조선주인데 조선주에서의 부품 쪽, 기자재 쪽, 본행제 잘하는 애 누구? 동성화인텍 38,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립니다. 이런 것들 내용 보면 전력기기랑 똑같아요. 2년 전의 수주 물량이 지금 매출로 인식되는 기업입니다. 조선주의 특징이죠. 수주 베이스 되어 있는 것들 2년 전 수주한 거 지금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회사를 한 3번 정도 탐방간 회사거든요.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이게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고 주력적인 이 기업이
혹시 원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원웹. 원웹이에요. 원웹이 외국계 회사인데 네. 이거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원웹에 납품하는 거의 원탑으로 지금 제일 많이 매출이 포지션이 들어있는 회사죠. 근데 여기 A사향도 지금 원웹과 더불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A는 어딘지 아시죠? N? 이거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안 돼. 되는 안 거야? 돼요? 애플? 아니. 아니? 이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돼. 뭘안 해줄 거면서. 네. 아마존.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 네, 네. 그래서 아마존향 게이트웨이 안테나 매출 또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유텔셋이라고 해서 큰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원앱에 관련된 그룹사인데요. 연말까지 또 자금 조달해서 저궤도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당연히 부품 제공사 인텔리안테크는 사실은요. 이 네. 저궤도 이게 위성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되는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머스트해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코스닥 업체입니다. 작은 회사긴 한데 충분히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 스몰캡 팀에서 네. 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잠시 쉬었다 간다. 막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요건 그러니까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0.9가 나온 거니까. 요거 참고로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게 코어 CPI, 코어 PPI. 요거는 아까 유가도 봤지만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한 제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되고 있다는 것들이 최근 우리 시장을 눌렀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9월에 발표될 8월 지표들이 핵심이다. 뭐 젠슨홀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 좀 약간 노이즈가 좀 발생이 안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상황입니다. 젠슨왕의 저기 뭐 밑에 잭슨홀. 네. 잭슨왕이에요. 아, 되게- 잭슨홀에서는 이름이 똑같다. 아, 초성이 네. 잭슨홀. 잭슨홀에서는 뭐 딱히 기대할 수 있는 멘트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약간 변곡점이 네. 되어서 긍정적으로 다시 전환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PPI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요것 또한 또 부담이 됐어요. 기대로 기대감의 어떤 이벤트였다가 좀 부담스러운 이벤트로 변모가 된 거죠. 네. 자, 뭐 낙관의 이유는 너무 심플한데요. 이게 사실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명확하죠. 양도세 기준은 올릴 가능성이 유효하다. 요거 제발 이거 유효하죠? 유효하다고 저도 믿고 있고 그래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허재무님이 믿고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은 내 믿어요. 네, 이거 믿을게요. 올라야 돼요. 이거는 믿을게요. 지지율이 너무 힘들어져. 그러면은 지금 50%가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51% 정도. 그럼 50 깨지면 좀 액션 취할 가능성이? 깨지면 안 되고 깨지기 전에 선행으로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선행으로? 깨지면 어. 그게 이제 깨진다라는 건 데드 주가랑 크로- 똑같은 느낌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물이 또 매물을 그렇죠. 부르는. 정치평론가님. 그러네. 그 전에 뭘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믿을게요.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니 뭐 PPI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론 걱정이 되는데 이거 미국 PPI 우리만의 이슈 아닌데. 그러니까요. 약간 예. 이런 부분은 또 물음표로 남으면서 예. 그런 와중에 뭐 나쁜 기업, 나쁜 주식,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뭐 이런 것들 뭐 인사이트도 잘 역발상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맞아요. 주셨는데 네. 제가 역발상을 하면은 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난 그대로 갑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오늘 또 말씀해주신 종목들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준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쿨지훈 부장님 늘 우리가 좀 시원시원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시작할 때부터 왜 이렇게 타셨냐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조기축구랑 골프. 조기축구. 네. 별명은 골프. 쿨지훈이지만
여름 햇살을 혼자 다 받고 다니시고 뭐 있다는. 막바지 여름이니까 네. 건강 관리 잘하시면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네.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8%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오늘도 좀 뒤에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어렵습니다. 싶은 생각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게요. 아, 네, 있는 거 좀 난이도가. 잘 버티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드파파님 난이도가 너무하다.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흑이는 뭐예요? 흑이는. 농담.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네.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